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세상과 나 사이에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막 같은 거?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느낌일까요? 매일 지나다니는 길인데도 풍경은 좀 흐릿하고 주변 소리는 그냥 웅웅거리는 것 같고 뭔가 내 몸이랑 마음이 현실에서 약간 떠 있는 듯한 네, 그런 기분이요. 아,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약간 분리된 느낌?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런 현대인의 감각 단절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왜 우리는 점점 이렇게 주변 세상에 둔감해지는 걸까? 그리고 알렉산더 테크닉이라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세상을 훨씬 더 생생하고 또 풍부하게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을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네요. 자료 중에 하나가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쓰더라고요. 오, 어떤 거죠? 바로 감각의 도넛인데요. 우리 의식이 마치 그 도넛의 가운데 구멍처럼 스마트폰 화면이나 아니면 머릿속 걱정거리 같은 나 자신한테만 딱 쏠려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작 우리를 둘러싼 이 풍성한 현실, 그러니까 도넛의 그 빵 부분에 해당하는 다채로운 감각들은 그냥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마치 삶을 그냥 자동 모드로, 네. 네, 자동 항법 장치에 맡겨버린 것처럼요. 네. 그 감각의 도넛 비유가 지금 우리가 겪는 상황을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 알렉산더 테크닉이 단순히 자세 교정법이다. 이런 좁은 의미를 좀 넘어져서요. 네. 어떻게 우리의 그 의식적인 인식, 그러니까 깨어있는 알아차림의 범위를 자연스럽게 확장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인식의 확장? 네, 습관처럼 굳어진 우리의 그런 반응 패턴에서 잠시 좀 벗어나서 주변 환경과 다시 온전히 연결될 수 있게 돕는 어떤 열쇠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료들 보면 이걸 마치 둔해진 악기를 섬세하게 다시 조율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오, 다시 조율한다. 흥미롭네요. 우선 우리가 왜 이렇게 감각적으로 좀 둔해지는지 자료들이 제시하는 핵심 원인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그게 궁금하시어요. 우리는 보통 외부 자극, 예를 들어 갑자기 큰 소리가 탁 나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찬바람이 휙 불어올 때 거의 반사적으로 몸을 딱 움츠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깨가 확 올라가고. 네. 시끄러운 공사장 옆을 지날 때 보면 어깨 잔뜩 올라가고 목이 막 절로 짧아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네네, 저도 그래요.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 바로 이런 사실은 생존에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과도하고 불필요한 근육 긴장이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불필요한 긴장이요? 네. 이런 긴장이 마치 몸 안에 작은 댐들을 만드는 것처럼요. 감각 정보가 우리 몸 전체로 이렇게 부드럽게 흘러가는 걸 방해한다는 거죠. 막는 거군요. 그렇죠. 몸이 굳으면 감각의 통로도 좁아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감각 시스템 전체가 좀 둔감해진다는 설명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음악 소리 잘 안 들리는 거랑 좀 비슷한 걸까요? 네, 그런 원리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불필요한 긴장이 감격의 볼륨을 막 줄여버리는 셈이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 나오던데요. 바로 주의, attention이랑 인식, awareness를 구분하는 거요. 네. 중요한 부분이죠. 주의는 우리가 스포트라이트처럼 의식적으로 딱 초점을 맞추는 좁은 영역. 예를 들어 지금 제 목소리에 집중하시거나 눈앞에 책 글자를 읽는 것 같은 거고요. 그렇죠. 반면에 인식은 그 스포트라이트 주변에 훨씬 넓은 무대 전체와 같다고 하더라고요. 비유가 좋네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의 감촉이라던가 방 안의 온도, 또 희미하게 들리는 바깥 소리, 내 몸의 무게감 같은 것들, 이 모든 걸 알아차릴 수 있는 훨씬 광활하고 배경적인 알아차림의 영역, 이걸 인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가 평소에는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고요. 정확합니다. 알렉산더 테크닉 훈련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그 좁은 주의의 초점은 잃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넓은 인식의 공간을 의식적으로 함께 가져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오, 동시에요? 네, 마치 줌렌즈처럼 특정 대상에 초점을 딱 맞추면서도 동시에 그 배경까지 넓게 담아내는 탐해가처럼요. 단순히 주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요. 알아차림의 그 전체적인 필드 자체를 넓히는 훈련인 셈이죠. 감각 도너츠의 그 구멍에만 갇히지 않고 빵 부분까지 의식의 빛을 확장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유지하면서 인식을 넓힌다. 와, 이게 근데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보통 하나에 집중하면 주변은 잘 못 느끼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중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바로 1차 조정이라고 불리는 개념인데요. 1차 조정. 조금 어렵게 들리네요. 네, 용어는 좀 그런데 사실 우리 몸의 핵심 축인 머리, 목 등, 그러니까 척추 사이의 관계를 불필요한 긴장 없이 아주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유지하는 걸 의미합니다. 아, 머리, 목 등이요. 네, 마치 인형극의 인형처럼 머리가 맨 위에서 자유롭게 균형을 잡고요. 그 아래로 목과 척추가 중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려나가는 상태. 그걸 상상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네네. 이 머리, 목 등의 1차 조정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몸이 중력에 맞서서 자세를 유지하는 방식, 즉 자세 긴장 자체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조절되기 시작해요. 아, 버티는 게 아니라 네, 뻣뻣하게 버티는 대신에 마치 대나무처럼 부드럽게 균형을 잡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몸을 움츠르는 대신에요. 몸이 모든 방향으로 미묘하게 팽창하는 듯한 새로운 감각을 경험하게 된다고 자료들은 설명합니다. 모든 방향으로 팽창한다. 와, 그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딱딱한 껍질 안에 갇히는 느낌이 아니라 주변 공간 속으로 부드럽게 확장되어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와, 마치 갑옷을 벗고 몸이 숨을 쉬기 시작하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주변 공간이 더 이상 나를 막 압박하거나 위협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편안하게 지지해주고 품어주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자료에서는 이걸 따뜻한 곳에 놓인 빵반죽이 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르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힘을 줘서 억지로 부푸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공간을 찾아가는 느낌이요. 네. 자, 그럼 이 원리들이 실제 우리 경험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주복 벗기라는 비유를 한번 빌려와 볼까요? 우주복 벗기요? 재밌겠는데요. 이건 뭐 자료에 직접 나오는 비유는 아닌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습관적인 긴장이라는 아주 두껍고 답답한 우주복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아하, 그래서 세상의 섬세하고 다채로운 감각 신호들을 제대로 수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 우주복 때문에 우리는 늘 약간은 둔감하고 약간은 자동 모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1단계 우주복 알아차리기, 인히비션, 억제. 첫 단계는 내가 이 우주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긴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차리는 거예요. 네, 인지하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컴퓨터 작업하다가 나도 모르게 어깨가 잔뜩 솟아 있거나 아니면 지하철 소음 때문에 미간을 팍 찌푸리고 목을 움츠리고 있는 순간 아, 또 우주복 모드네? 하고 그 자동 반응을 딱 감지하는 거죠. 네. 그냥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사실 변화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알렉산더 테크닉의 아주 핵심적인 도구가 등장합니다. 바로 억제, 이니비션입니다. 억제요? 네. 알아차린 그 자동 반응, 그 습관적인 긴장을 일단 하지 않기로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멈춤 버튼을 누르는 거죠. 아, 멈춤. 네. 어깨 올리지 말자, 미간 펴자, 목 움츠리지 말자 하고 늘 하던 대로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잠시 그 반응을 보류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가져요. 그 습관의 고리를 끊는 첫 단추니까요. 맞아요. 그 멈춤이 없으면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일단 멈췄어요. 우주복의 자동 항법 장치를 잠시 끈 셈인데 그 다음은 뭘 해야 할까요? 2단계, 헬멧, 열기, 디렉션, 방향 설정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동 반응을 멈춘 그 틈에 알렉산더 테크닉의 또 다른 핵심 도구인 방향 설정을 사용하는 겁니다. 방향 설정. 이게 뭐 특정한 자세를 억지로 만들려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재정렬되도록 돕는 생각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이요? 네, 가장 기본적인 방향 설정은 이런 겁니다. 목이 자유로워져서 그 결과 머리가 척추로부터 부드럽게 멀어지면서 앞쪽과 위쪽으로 향하도록 so that the head can go forward and up. 그래서 등이 길어지고 넓어지도록 so that the back can lengthen and widen.
그냥 이 생각을 부드럽게 하는 거죠. 아, 그냥 생각만 하는 거군요. 네, 이 의식적인 생각의 방향 제시가 마치 꽉 조여있던 우주복 헬멧의 잠금 장치를 푸는 것과 같아요. 특히 긴장으로 굳어있기 쉬운 머리와 목의 관계, 즉 아까 말씀드린 1차 조정 영역에 부드러운 해방 신호를 보내는 거죠. 네네. 이렇게 몸의 중심축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면 막혀있던 감각 정보의 통로가 자연스럽게 열리면서 외부 세계의 신호들이 훨씬 더 왜곡 없이 풍부하게 들어올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와, 헬멧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맞는 것처럼요. 그렇죠. 생각의 방향만으로 몸의 생태를 바꿀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억지로 스트레칭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접근법 같아요. 네, 달라요. 그럼 이렇게 우주복을 알아차리고 헬멧을 열면, 그러니까 억제와 방향 설정을 통해서 몸에 불필요한 방해를 걷어내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3단계, 열린 공간으로 감각 받아들이기, expanding awareness, 인식 확장, 이게 되는 건가요? 이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굳이 특정 감각, 예를 들어 저 소리를 더 잘 들어야지 혹은 이 온도를 더 느껴야지 하고 억지로 애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애쓰지 않아도요? 네. 왜냐하면 감각을 방해하던 그 우주복이라는 필터가 얇아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전에는 잘 인지하지 못했던 소리나 온도, 빛, 공간감 같은 감각 정보들이 그냥 내 주변의 열린 인식의 공간 안에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냥 알아차려지는 거군요. 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이전에는 옆집의 음악 소리가 나를 막 짜증나게 하는 그런 공격적인 소음으로 느껴졌다면요. 네. 이제는 그 소리가 그냥 내 주변 공간을 진동시키고 있는 하나의 물리적인 현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객관적으로요? 네. 물론 여전히 시끄러울 순 있지만 나를 공격한다는 느낌 대신에 공간 속에서 울리고 있다는 객관적인 인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에어컨의 찬바람이 이전에는 나를 오그라들게 만드는 어떤 위협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내 피부 주변 공간에 존재하는 시원한 공기의 흐름으로 그리고 내 몸은 그 변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감각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감각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와 인식의 틀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군요. 감각을 더 예민하게 만들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나의 습관적인 방해를 걷어내는 것이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와,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알렉산더 테크넥의 본질은요, 감각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러나 습관적인 긴장과 잘못된 사용 패턴 때문에 억눌려 있던 본래 섬세한 감각 능력과 주변 환경과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능력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에 가깝습니다. 아, 회복이군요. 네, 몸에 불필요한 소음을 줄이면 세상의 진짜 소리가 더 잘 들리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죠. 방해물을 제거함으로써 본래의 기능을 되찾는 겁니다. 네, 오늘 알렉산더 테크닉과 감각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에 대해 정말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하면서 정리가 되네요. 감각의 도너처럼 나에게만 갇혀있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 답답한 감각 우주복을 인지하고 억제와 방향 설정이라는 도구를 통해 그 우주복을 좀 느슨하게 열어젖힘으로써 주변 환경과 다시 생생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그렇죠. 핵심은 결국 불필요한 방해를 멈추고 몸의 자연스러운 지혜가 드러나도록 허용하는 것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이 여러분께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우리의 감각 경험, 그리고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은 타고나서 딱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 변할 수 있다. 네, 그것은 우리의 의식적인 선택과 연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하고 더욱 풍요로워지고 또 확장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가능성입니다.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느끼고 관계 맺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관계 맺는 방식까지 달라질 수 있다니.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꽤나 두꺼운 감각 우주복을 입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죠. 만약 그렇다면 아주 잠깐이라도 그 우주복의 헬멧을 살짝 열어보는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습관적인 긴장을 잠시 멈추고 목이 자유롭고 머리가 가볍게 떠오르면서 등이 넓어지는 그 방향을 아주 부드럽게 떠올려 보는 겁니다. 네, 그저 생각만으로도요. 과연 어떤 새로운 감각, 어떤 다른 세상이 여러분의 그 열린 인식 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한번 가볍게 탐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